안녕하세요. 예희랑입니다. 오늘은 조금 회사 생활이 힘들다라고 느껴지는 하루였어요. 그래서 만약 내가 결혼을 했다면 이런 생활을 안 하고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결혼을 해서 맞벌이 부부로 사는 그런 분들이 많지만 그래도 결혼을 하면 제가 꿈꾸는 그런 생활을 남편을 위한 내조를 하는 그런 어쩌면 고리타분한 이야기일지 모르겠지만 현모양처를 꿈꾸는 그런 결혼 생활을 꿈꿨던 것 같죠. 남편은 일하고 나는 집에서 집안일하고 아이가 있으면 아이를 잘 케어하고 잘 키우고 그런 정말 흔한 평범한 그런 결혼 생활을 꿈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결혼 생활을 아직까지 못하고 있죠. 사실 그렇다고 노력을 안 해본 건 아니에요. 저는 항상 운명의 남자, 운명적인 사랑, 이렇게 자연스러운 만남을 추구하는 그런 연애 스타일을 고집하느라 아직까지 결혼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제 의지는 아니었지만 부모님 혹은 다른 저를 아는 지인분들이나 친척분들이 주변에 괜찮은 남자가 있으니까 선을 봐라 그렇게 권유를 해서 선을 본 적이 있어요. 지금까지 딱 3번. 제 나이를 생각하면 3번은 그렇게 많은 건 아닌데 또 제 성격을 생각하면 그 3번도 참 대단한 용기를 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 남자분께서는 엄마가 아시는 분의 아들이래요. 그리고 괜찮은 직장도 다니고 양산에 건물도 엄청 많대요. 땅도 엄청 많고 부모님도 거기 지역 유지? 약간 이런 느낌처럼 모르는 사람이 없다 할 정도로 유명한 분이래요. 그 정도로 부자로 손이 났던 분들이래요. 근데 왜 그분이 결혼을 못하고 저에게까지 선을 보러 오는 순간을 맞이했을까? 그래서 어쨌든 약속은 했으니까 그 첫 번째 선보온 남자분을 만나기 위해서 이제 카페로 갔죠. 그래서 또 배려한다고 제가 사는 근처 지역에 이렇게 찾아오셔서 만났어요. 그래서 만났는데
그분이 지금 생각해보면 키도 굉장히 크고 덩치도 굉장히 크셨어요. 그리고 이미지로 따지자면 정호영 셰프님을 굉장히 많이 닮으셨다라는 느낌이 이제서야 그분을 굉장히 많이 닮으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키가 엄청 크고 덩치가 엄청 크다라고 생각하면 될 정도의 그런 외모를 가지신 분이었는데, 매일 연예인들 막 오빠들 막 그런 이미지만 생각하다가 그런 현실적인 남자를 이렇게 마주 보면서 커피를 마시고 있으니까 이렇게 살아야 하나? 갑자기 현타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외모부터가 제 이상형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외모부터 일단 마이너스 아웃. 그리고 되게 여성스러운 느낌이었어요. 어떤 느낌이었냐면 굉장히 땀을 많이 흘리셨어요. 땀도 많이 흘리시고 손수건으로 계속 막 얼굴이랑 목이랑 막 이렇게 손이랑 팔이랑 막 계속 땀을 닦으시고, 그렇게 막 땀을 닦으시고 얼굴도 저랑 눈을 못 마주세요. 저랑 눈도 못 마주치고 계속 얼굴은 붉어져 있고 막 그런 느낌이었어. 그래서 진짜 누가 보면 모쏠? 정말 한 번도 연애를 안 한 그런 남자 느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나도 연애를 많이 안 해봤는데 그분도 연애를 많이 안 해봤으니까 서로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막 마주보면서 정말 일상적인 그냥 하는 말들 있잖아요. 뭐 집에 뭐 가족은 뭐 하는 일은 그런 이야기만 하다가 그렇게 시간을 보냈어요. 그렇게 하고 또 저를 집까지 바래다 주신다고 하셔서, 그래서 뭐 근처에서 내려서 이렇게 걸어오긴 했지만 그래도 그렇게 첫 만남부터 제가 사는 집을 공개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혹시나 제가 이 만남 이후에 안 좋은 식으로 그분과 뭔가 헤어지거나 이렇게 안 좋은 식으로 끝을 낸다면 뭔가 보복을 할 것 같은, 우리 집에 찾아와가지고 막 보복할 것 같은 막 그런 느낌이 막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집을 절대 알려주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우리 집이랑 조금 먼 곳에서 여기서 내려서 그냥 걸어갈게요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이제 후다닥 내려가지고 그분을 막 보내고 저는 이제 집으로 터덕터덕 걸어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그분이 무슨 코치를 받나? 뭔가 문자로 이렇게 전혀 그분이 쓸 것 같지 않은 그런 언어와 말투들이 이렇게 문자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거기에 이렇게 응하다가 도저히 아닌 것 같다 싶어서 그냥 더 이상의 만남은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정중하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문자를 보내고 엄마 아빠는 난리가 났죠. 네가 왜 복을 걷어차냐. 네가 뭐가 된다고 그 양산 부잣집 아들을 네가 왜 안 만나겠다고 하냐, 왜 결혼을 거부하냐, 막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계속 연락을 이제 저는 받진 않았죠. 문자에 뭐 대답도 안 하고 전화가 와도 안 받고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분과의 만남이 이렇게 그냥 기억 저 멀리
사라져 버렸어요. 근데 그분이 뭐 최근까지 들리는 뭐 소식에 의하면 아직까지 결혼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도 가끔 제 이야기를 하신대요. 그때 그 여자분, 그 아가씨 아직도 우리 아들이 못 잊고 있다? 도대체 왜? 그런 의문이 들긴 하지만 그렇다고 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첫 번째 선본 남자는 바이바이 해버렸어요.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외모부터가 제 이상형이 아니었고, 그때 당시에는 제가 막 20대 후반, 뭐 30대 초반이었을 때라 굉장히 카리스마 있는 남자를 좋아했어요. 뭔가 나를 이끌어줄 수 있고 나를 리드할 수 있고, 아 내가 저 남자에게서 뭔가 배울 게 있고 존경스러운 그런 마음으로, 아 저 사람 옆이라면 내가 열심히 결혼 생활을 하면서 내조를 잘 해줘야겠다. 저 남자분이 더 빛날 수 있게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 다 동원해서라도 저 남자를 내가 도와주고 싶다. 뭐 이런 마인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은 그런 느낌이 전혀 안 들었어요. 그분은 저보다 더 여성스러운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만약 내가 그 남자분과 결혼을 했다. 그러면 모든 결정, 권한, 그리고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제가 뭔가 해야 될 것 같고, 제가 뭔가 가정을 이끌어 나가야 될 것 같고, 약간 마마보이? 그런 성향? 그런 느낌이 또 들었었어요. 자신의 의견을 당당하게 말하지 못하고 엄마를 통해서 항상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좋으면 좋다, 뭐 이런 식으로 또 말을 하시고, 그래서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조금 실망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과는 아쉽게도 제가 참 미안한 말이지만 거의 잠수 이별처럼 그렇게 연락을 서서히 끊고 전화도 차단, 수신 차단하고 그렇게 멀어졌습니다. 네. 그렇게 있다가 두 번째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분도 집이 잘 사나봐요. 지역 유지인가봐. 지역 유지고 자신이 프랜차이즈 카페? 프랜차이즈 빵집이었나? 아무튼 그거를 자기가 이렇게 소유하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저랑 만날 때 이렇게 카페에 만났는데, 마주 앉자마자 그 소개를 시켜준 이제 지인분은 이제 떠나고 둘이 이렇게 마주 앉아서 이제 뭐 형식적인 이야기를 나눠야 되잖아요. 그 지인분이 딱 가자마자 바로 뭔가 태도가, 아 내가 난데? 막 이런 느낌 있잖아요. 갑자기 막 다리를 쫙 벌리고 막 세상 양아치 같은 그런 얼굴, 인상으로 저를 위아래로 이렇게 힐끗 쳐다봐요. 그리고 무슨 이야기를 이렇게 할 때마다, 아 내가 말이야, 아 이렇게 일을 해보니까, 아 내가 말이야 이렇게 장사를 하고 있는데, 아 내가 말이야 이러면서
그렇게 막 자기 위주로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거기에 그냥 네네 그러셨구나 네네네 이렇게 그냥 호응만 해주고 리액션만 해주고 그렇게 그분의 뭔가 영웅담을 들은 이야기 영웅담을 듣고 온 이야기 그런 선을 본 게 아니라 그분의 일생 그분의 일대기를 다 듣고 온 느낌이었어요. 나는 한마디도 못하고 그분이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장사를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뭐 자기가 이 지역에서 뭐 최고 매출을 찍었다. 뭐 이러면서 그 이야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세요. 뭐 속으로는 그래 너 잘났다. 그래 그런데 왜 나 같은 애랑 손보냐 막 나는 또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주문한 음료가 나오잖아요. 주문한 음료를 이렇게 막 마시다가 한 모금 딱 먹더니 안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막 맛있다고 계속 이렇게 쭉쭉쭉 빨면서 막 이렇게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그 남자는 한 모금 먹더니 안 마셔요. 그래서 왜 안 먹지? 이제 속으로 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하는 빵집에서 파는 커피가 더 맛있대. 뭐 자기가 수입해서 온 원두가 어쩌고저쩌고 막 그 이야기를 막 하면서 막 자기 빵집에서 파는 음료, 뭐 빵 아니면 안 먹어. 약간 이런 식으로 막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너 잘나셨어요. 막 이러면서 속으로 그렇게 또 하고 있다가 제가 이제 물었죠. 이렇게 결혼을 할 생각은 있냐 했더니 자기는 결혼할 생각이 없대. 혼자 살 거래. 이렇게 편한데 왜 내가 결혼을 해서 여자한테 명품 사다 맞춰야 되고 여자를 위해서 시간을 써야 되고 지금 이 만남도 솔직히 안 나오려고 했는데 그 지인분께서 한 번만 만나달라고 그렇게 애원을 하고 막 저희 엄마가 막 애원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막내딸 시집 좀 가게 해주라고 그러면서 괜찮은 총각 있으면 소개시켜달라고 했는데 그게 하필 나였다 뭐 이런 식으로 막 말을 하면서 자기는 지금 이 생활이 너무 좋대요. 그러면서 막 자기는 결혼할 생각 없고 또 지금은 이렇게 막 제가 그때는 막 지금도 뭐 화장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화장도 안 하고 이렇게 나갔는데 그분께서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뭐 수수한 뭐 느낌으로 뭐 남자를 어떻게 꼬셔보려고 나온 것 같은데 나중에 결혼하면 뭐 샤넬백 사달라 뭐 최고급 화장품 사달라 그럴 거 아니냐 막 이러면서 막 저한테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에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한마디도 못하고 그냥 혼자 떠드세요 막 이러면서 그냥 계속 그냥 커피만 이렇게 막 마시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말에 대답도 안 하고 뭐 거기에 반박을 하거나 막 이러면 괜히 제가 더 또 없어 보일 것 같고 너랑 같은 인간은 상종하지 않겠다 뭐 이런 느낌으로 그냥 아무 말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역시 돈 많은 남자들은 저런가? 다 저런가? 막 다 자기가 대단하고 잘났다고 생각하나?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남자분은 그 이후로 연락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분은 진짜 쿨하게 어차피 안 만날 건데 뭐 굳이 집까지 바래다 줄 필요가 있냐 이러면서 택시비 줄 테니까 택시 타고 가래요. 됐다고 택시 비 필요 없다고 택시 안 타고 갈 거라고 걸어갈게요 이러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막 집으로 이렇게 걸어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두 번째 남자도 내가 낸대하는 그런 스타일의 남자였고 세 번째 선을 본 남자분은 그분은 생각보다 뭐 이렇게 뭐
집 배경 이런 게 뭐 이렇게 특출나진 않았어요. 앞에서 본 뭐 양산의 유지분이나 뭐 그 빵집을 운영하고 계시는 그 지역 유지분이나 그런 분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아무것도 없는 그런 배경이었어요. 근데 일을 정말 열심히 하는 스타일의 남자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분은 친척분이 이제 소개를 시켜줘서 친척분이 이제 저를 만나게 해줬죠. 그렇게 해서 그분을 또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만나게 했는데 그분은 되게 뭐라고 해야 되지? 고지식한 분이라고 해야 되나? 뭔가 대화를 이렇게 나누면 물론 일방적으로 그분이 말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말을 많이 했는데 제가 뭐 할 말이 없으니까 뭐 그냥 계속 듣고만 있긴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분이 저한테 뭔가 야단을 치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괜히 선보러 가서 야단을 맞고 온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뭐 얘기를 하자면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다면서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니는 뭐 얼마나 좋은 대학 나왔다고 이러면서 속으로 뭐 네 그랬다고 말했더니 왜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냐고 저한테 묻는 거예요. 그래서 뭐 공부도 그닥 잘하는 편이 아니었고 뭐 이렇게 가정 형편상 이렇게 대학을 못 갔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니냐. 그리고 대학을 왜 안 나갔냐. 지금은 많고 많은 게 대학이고 그냥 들어만 가도 졸업하면 좋은 데 취직할 수 있고 막 이러면서 자기만의 그 세계관이 있으셨어. 그 세계관에 막 일장 연설을 정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다는 거에 대해서 당신이 잘못된 선택을 한 거다. 그 선택이 왜 잘못됐냐면 이래서 이러해서 잘못됐다. 그리고 부모님 핑계 대지 마라. 가정 형편이 어려워도 알바를 100개, 10개를 뛰어서라도 네가 등록금 벌어서 대학 다니면 되지. 왜 가정 형편이 어렵다는 핑계를 댔냐. 공부를 못해도 대학은 가서 졸업장을 따야지. 막 이러면서 그렇게 막 저한테 나이 차도 별로 안 났어요. 안 났는데 저한테 막 그런 식으로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자고로 태어나면 인생을 배워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되고 막 이러면서 정말 그 교과서에서나 나올 법한 그런 말들을 훈화 말씀을 저한테 막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남자분이 그랬어요. 만약에 당신이 나랑 계속 만나려면 그리고 만약 당신이랑 내가 이렇게 인연이 돼서 결혼을 하게 되면 난 당신 대학교 보낸다. 그러니까 너는 공부할 준비를 해라. 그리고 대학교를 가서 졸업장을 따고 그리고 좋은 회사에 취직을 해라. 그래서 일도 하고 결혼을 하면 가정도 잘 꾸려야 되고 나한테도 잘해야 되고 그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듣고 있자니 내가 공부하기 싫어서 안 갔고 내가 대학교 가기 싫어서 안 갔는데 왜 너랑 결혼해서 내가 굳이 그동안 손 놓았던 공부를 다시 시작해야 되고 대학을 왜 들어가야 되며 그 대학교를 들어온 가서도 왜 꼭 졸업장을 따야 되며 그 졸업장을 따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한다지만 그때 내가 왜 결혼을 해서 당신 뒷바라지를 하고 가정에 충실해야 되고 그렇게 멀티적인 여자를 원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탔어. 너는 끝났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저는 그 자리에서 말을 했어요. 나는 결혼하면 당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가 없다. 그래서 오늘의 만남이 마지막이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을 하고 헤어졌어요. 그랬더니 그 친척분께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어땠냐고 막. 그래서 바로 말했죠. 선보러 간 게 아니라 선생님한테 야단 맞으러 간 것 같다고. 나보고 왜 대학을 안 갔냐. 결혼해서도 대학 가서 졸업을 하고 막 가정은 가정대로 잘 이끌어야 되고 남편은 남편을 잘 보살펴야 되고 공부는 공부대로 해야 되고 대학교 졸업은 해야 되고 막 그런 식으로 막 말을 했더니 친척분께서 그 아이가 그런 성격이 아닌데 그럴 아이가 아닌데 이러는 거예요. 그런 사람 맞아요. 그런 사람 맞습니다. 아주 확고한 부인상, 아내상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근데 친척분에게 나는 그런 분의 부인이 될 자격이 없다. 아내가 될 자격이 없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너무 힘들 것 같다. 그래서 그분이랑 더 이상 만나고 싶지 않다. 그리고 그분을 끝으로 난 더 이상 선을 보지 않겠다. 내가 그동안 살아온 인생에 굉장히 헛된 삶을 살았구나라는 걸 그분이 나에게 절실히 깨닫게 해줬다. 그렇게 하면서 나는 내 자존감이 너무 많이 무너졌고 나를 너무 비하하는 그 남성분에게 더 이상 그런 소리를 듣고 싶지 않다. 난 나름 착하고 잘 살아왔는데 내가 왜 생판 처음 보는 남자에게 2시간 동안 그런 야단을 맞고 왔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그렇게 말을 했더니 그 친척분께서도 굉장히 미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걔가 원래 말이 없는 애인데 걔가 집안에서 막 공부에 대한 그 스트레스 그 압박이 조금 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이 그런 대학 나오셨어요 이러면서 저도 막 그런 식으로 했더니 자기가 못한 거에 대한 걸 이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막 이루고 싶은 그런 성취욕 그런 게 나에게 왜 하필 적용되냐고, 자기 부인한테 왜 적용이 돼야 되냐고. 그래서 자신은 이거밖에 못 나왔지만 내 부인은 공부를 시켜서 이렇게 좋은 대학에 나왔다 뭐 이런 거를 뭐 이렇게 표현하고 싶었나? 아무튼 뭐 그런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분과의 만남을 끝으로 제가 막 울면서 막 이제 2번 다시 선 안 봐 막 이러면서 엄마한테 막 그렇게 말했더니 엄마도 그 남자에 대한 그 이야기, 성향에 대한 이야기를 막 들으시고는 그 이후로 한 몇 년간은 선을 보라는 말씀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아주 편하게 그분 덕분에 아주 편하게 몇 년을 이렇게 잘 살았는데 또 이제 40 가까이 되니까 막 엄마 마음이 급하지. 그러니까 막 또 선을 보라는 이야기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엄마 잊었어? 이러면서 그 남자를 다시 언급했더니 그 남자는 이미 끝나지 않았냐. 더 좋은 남자가 있다. 이러면서 막 계속 또 선을 보라고 하는데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선을 안 봐. 선을 안 보겠습니다.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새 이렇게 나이를 먹었네요. 아무튼 제가 만난 최악의 3명의 남자분은 잊고 싶어도 잊을 수가 없네요. 뭔가 어떻게 그런 남자만 걸렸지? 내 인생의 남자는 그 3분 정말 이래서 선보고 결혼했다는 여자 커플들이 정말 신기한 것 같아요.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